내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건 너를 위한 일이다. 왜 제가 익숙한 삶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죠? 싫어요! 여기 한국 유학을 제안하는 아버지와 제안을 격하게 거부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한국 유학을 고집하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르타이고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슈니첼 가게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슈니첼은 바삭하면서도 적당히 짭짤한 맛으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죠. 우리 가게는 언제나 빨간색과 흰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맛있는 슈니첼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방과 후 제 동생과 저는 가게 일을 돕곤 했습니다. 저는 서빙과 계산을 맡았고 동생은 주방에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우리는 팀워크가 좋았지만 사실 가게 일이 즐거운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돕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 슈니첼 사업에 대한 열정은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를 물려받아 살아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늘 음식이 있었죠. 우리가 사는 집은 아늑한 2층 건물로 1층에는 슈니첼 가게가 있었고 2층에는 저희가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었죠. 방과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자전거를 타고 놀았어요. 아주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더 큰 꿈을 꾸셨죠. 아버지에게 슈니첼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는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를 번창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와사비 마요네즈나 김치 가루와 같은 독특한 소스를 만들어 보며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실험하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죠. 밤늦게까지 한국 요리법을 연구하고 한국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슈니첼 가게를 프랜차이즈화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가족들은 물론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저와 동생,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프랜차이즈화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는 달라질 테니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그 결정을 밀고 나가셨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주요 관광지에는 아버지의 슈니첼 가게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생활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와 동생이 가게 일을 도울 필요가 없었어요. 직원들이 충분히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SNS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유튜브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어느 날 한국 유튜버 한 명이 우리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매출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우리의 슈니첼이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또한 유럽을 여행하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아버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결심을 발표하셨어요. 베르타, 내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거의 슈니첼이 목에 걸릴 뻔했어요.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제가 익숙한 삶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냐고. 심지어 유럽에도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며 아버지께 계속 반박하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죠. 이건 너를 위한 일이다. 아버지가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돈을 대는 아버지가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하기로 약속하며 송별 파티까지 열어주었고 동생은 부러워하며 말했죠. 난 여기 갇혀 있는데 누나는 여행을 가잖아. 출국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슈니첼 가게와 친구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이렇게 기대감 없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서류 처리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눈물이 나올 뻔했죠.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지만 아버지는 유난히 조용하셨습니다. 그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은 길고 피곤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점점 작아지는 독일을 내려다봤어요. 집과 안전한 일상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죠.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마을에서의 안락함을 넘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도시의 열기와 소란스러움에 압도당했습니다. 간판의 언어,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대학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집에 있는 아늑한 방과는 달랐지만 이제 이곳이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을 걸어놓으며 한국 속 작은 독일의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서툴렀고 길을 잃기도 여러 번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고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실 그 시기에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였죠. 독일에서는 독일어로만 생활했고 영어도 어느 정도 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였습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장을 보거나 길을 묻는 것 같은 간단한 일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기억했습니다. 배우고 성장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책상에 앉아 손이 아플 때까지 한국어 교과서를 뒤적이며 발음 연습을 하고 글자를 쓰곤 했어요. 처음 몇 주는 특히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집에 있는 편안함, 동네의 익숙함, 그리고 아버지의 슈니첼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새로운 풍경과 소리, 냄새로 가득한 소용돌이였고 조용한 독일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향수병에 시달렸고 처음에는 서울의 복잡한 생활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왜 한국 대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 대학생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서로를 돕고 바쁜 와중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들을 보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부모님한테 손 빌리고 살 수는 없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GDP가 낮지만 학생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독일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한국에서 다른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서로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고 겪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고궁을 방문하고 번화한 시장에서 쇼핑을 하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점차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몇몇 한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며 저의 한국어 공부를 돕기도 했어요. 특히 날이라는 친구는 제 인생에서 만난 학생 중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점 관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생활비도 스스로 벌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을 탓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죠. 나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끈기와 근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저녁에 슈니첼 가게를 닫고 나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새로운 맛을 연구하셨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답답함을 느끼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리와 저는 종종 외식을 하며 다양한 한국 요리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각 음식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경복궁을 방문해 그 웅장함과 주변의 고층 빌딩들 간의 극명한 대비에 감탄했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도심의 번잡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평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어느 주말, 친구는 저를 한국 전통 목욕탕으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때밀이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공동체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노력과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특히 제 또래의 학생들이 학교와 직장,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독일에서의 제 삶은 너무나 쉬웠고 안락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의 목표와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겪는 새로운 경험들과 배우는 것들을 들으며 무척 기뻐하셨죠. 우리는 종종 튀김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서 얻은 영감을 공유하곤 했어요. 딸로서가 아닌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새로운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독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지냈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속도에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른과 권위에 대한 존중, 공동체와 화합을 중요시하는 문화,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이 달랐죠. 저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는 두 손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연장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작은 존중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한국 문화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질렀죠. 부끄러웠지만 교수님은 저를 꾸짖기보다는 그 상황을 전체 수업을 위한 교훈의 기회로 삼아주셨어요. 이를 통해 저는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의 밤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1차, 소주와 탕을 먹는 2차, 그리고 3차로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며 즐기곤 했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재미있고 열정적인 술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며 춤추고 웃으며 평생 기억할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저와 함께 논 친구들이라 학점도 저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술 마시기 전 이미 과제를 다 끝냈거나 다음날 일찍 일어나 과제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피곤하면 자고 졸리면 쉬는 사람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외에도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실함을 보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정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며 대학 생활의 고비마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낯설고 복잡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모험의 기회로 가득한 곳이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 유적지, 트렌디한 카페, 경치 좋은 공원을 탐험하며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미를 만끽했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아버지가 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셨고 저에게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을 위해 가장 알맞은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정과 함께 제 독립심과 자신감도 크게 성장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소심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러한 변화는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영상통화를 통해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 배운 것들, 그리고 새로운 포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느린 삶의 속도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위안이 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가족들은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었고 저도 그들을 다시 만나 기뻤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건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의 음식, 사귄 친구들,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열심히 나누었어요.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맛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제 통찰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고향을 걸으며 저는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 일찍 문을 닫는 동네 가게들, 서울에서 익숙해졌던 경쟁심이 없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들은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저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저 또한 제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었으며 독일 출신이라는 사실에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열망과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전히 재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여행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이슈, 커리어에 대한 고민, 개인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던 주제들이었죠. 튀김 가게에서 저는 아버지와 논의했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마요네즈와 톡 쏘는 불고기 케첩 같은 한국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소스들을 도입했어요. 고객들은 이 새로운 맛을 매우 좋아했고 그것은 우리 가족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직원들에게 한국의 직업 윤리를 공유해 그들이 일에 더 주도적으로 임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의 분위기는 점차 더욱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시기는 제 열정을 다시 발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튀김 가게가 단순한 가업이 아닌 창조와 혁신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점은 슈니첼 가게를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던 것에서 성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독일 생활에 재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의 활기와 도전적인 분위기가 그리웠고 두 세계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오히려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녹여내겠다는 결심을 강화시켜 주었죠. 제가 도입한 변화로 가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저희 창의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사업 결정과 마케팅 전략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죠. 제 동생도 저희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활력과 단결력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이 정말 벅차고 기뻤습니다. 독일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종종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 더 배우고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이곳에 적용하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생이 저희 변화를 지켜보면서 내년에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생 역시 서울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가득한 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 있지만 저는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두 나라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독일에서 온 베르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베르타는 아버지의 슈니첼 가게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며 큰 변화를 겪었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의 끈기를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고 독일로 돌아와서는 가업을 새롭게 혁신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동생에게도 영향을 주어 동생도 한국에서 배움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는데요. 베르타는 이제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